한미정은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충북 괴산에서 홀로 사는 미정. 남편을 떠나보낸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까만 물속으로 가라앉는 자신을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꿈.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경고였습니다. 평소 말수 적던 사위가 갑자기 친절해진 것도 위장약이라며 가져다 준 약이 이상한 것도 폐쇄된 절로 여행을 가자고 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어요. 어머니, 산속에 마음 편한 절이 있는데 같이 다녀오시죠. 거액의 생명보험금, 남편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사위의 계획. 산속도로에서 미정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죽음을 맞을 것인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과연 미정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충북 괴산의 작은 단독주택은 오후가 되면 고요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미정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남편의 유품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정인섭이 즐겨 읽던 시집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밤 읽어주던 시집이었어요. 미정은 그 책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다녀올게. 문득 입에서 나온 말에 미정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직도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녀온다라는 말이 아직 입에 붙어 있다니 참 오래도 살았지 혼자라는 건 익숙해지지 않아.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인섭이 키우던 국화와 장미였어요. 요즘 들어 잎이 시들해지고 있었는데 미정은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후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어요. 중년층을 위한 추억의 가요들이었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바느질을 했어요. 이웃집에서 부탁한 옷수선 일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 활기찬 교실 분위기. 지금의 조용한 일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오후 5시쯤 되면 서울에 있는 딸 서윤에게서 안부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서윤은 늘 바빠 보였습니다. 서윤이도 힘들겠지. 결혼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아. 서윤의 남편 강재욱은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고 착실해 보였습니다. 다만 자주 들르지 않았는데 미정은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바쁘니까요. 저녁을 혼자 먹고 나니 어둠이 내렸습니다. 미정은 TV를 켜고 뉴스를 보았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미정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정인섭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냈어. 고마워. 미정은 매일 밤 이렇게 남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까만 물속으로 가라앉는 자신을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꿈이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차갑고 무표정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이런 악몽을 꾼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비슷한 꿈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꿈을 자꾸 꾸는 걸까? 미정은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동네 풍경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물속으로 가라앉는 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미정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무서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미정은 몸이 무겁고 피곤했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몸 관리를 좀 해야겠네. 미정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사위 강재욱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재욱이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미정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재욱은 원래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거든요. 재욱아, 웬일이니? 서윤이는? 서윤이는 회사 일로 바빠서 못 왔어요. 제가 혼자 왔습니다. 재욱은 과일 바구니를 미정에게 건네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과, 배, 포도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사왔어? 돈만 들었을 텐데. 어머니 몸 관리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드세요. 재욱이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위장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요즘 소화 잘 안 되신다고 하셔서요. 이 약 좋아요. 저희 회사 사람들도 많이 먹거든요. 미정은 약통을 받아들었습니다. 확실히 요즘 속이 자주 더부룩했거든요. 고마워. 그런데 서윤이한테 미리 말은 했니? 아, 그게요. 재욱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서윤이는 모르게 가시죠.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무슨 제안? 산속에 마음 편한 절이 있어요. 청화사라고 하는데 정말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요. 같이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미정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재욱이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절에 가자고? 갑자기 어머니 요즘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혼자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기도도 드리고 기분 전환도 되실 거예요. 재욱의 말투가 평소보다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미정은 내심 놀랐어요. 이 아이가 이토록 다정했던 적이 있었던가 참 묘하다. 그런데 서윤이한테 말 안 하고 가면 나중에 섭섭해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어차피 좋은 일이니까요. 재욱이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확실히 서윤은 요즘 야근이 많아서 늘 피곤해 보였어요. 언제 갈 건데?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루 다녀오면 돼요. 미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답답하기도 했고, 재욱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도 고마웠어요. 그래, 가보자. 오랜만에 절 구경도 할 겸. 정말요? 좋아요. 그럼 토요일 아침 9시에 모시러 올게요.
재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왜인지 미정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평소의 재욱과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재욱이 돌아간 후 미정은 그가 가져다 준 위장약을 먹었습니다. 확실히 속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미정은 서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욱의 말을 떠올리며 그만두었어요. 서윤이 바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에도 미정은 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까만 물속으로 가라앉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생생했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느낌, 숨이 막히는 답답함까지 모두 현실 같았어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누군가의 시선. 이번에는 그 사람이 손을 뻗어 자신을 더 깊이 밀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미정은 꿈에서 깨어 소리를 질렀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찬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왜 이런 꿈을 자꾸 꿀까? 무슨 의미일까? 미정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악몽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다시 잠들려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도 함께. 토요일까지는 아직 며칠이 남았습니다. 미정은 절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이상한 꿈들도 사라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 재욱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간단한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다 됐어. 미정은 재욱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기운이 없었어요. 어젯밤에도 악몽을 꿔서 제대로 못 잤거든요. 몸이 좀 이상하네. 어지럽고 기도 다녀오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니까요. 재욱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괴산을 벗어나 산길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한 동네 풍경이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길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어요. 도로에는 다른 차량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길 너무 한적하네. 절이 이쪽 맞니? 미정이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산길은 구불구불했고 양쪽으로는 울창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조용한 곳이니까요. 다 도착하면 안심하실 거예요. 재욱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더 적어진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미정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어제 먹은 위장약 때문인지 속은 편했지만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재욱이 백미러로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하지만 길은 계속해서 더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 신호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서윤아. 엄마, 혹시 지금 어디야? 혹시 재욱 오빠랑 같이 있지? 서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했습니다. 산사 간다고 해서 청화사라고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서윤이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상해. 그 절 검색해 보니까 2년 전에 문 닫았대. 엄마 지금 차에서 내려야 해.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요? 뭐라고? 2년 전에? 재욱이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진짜야. 청화사는 2년 전에 폐쇄됐어. 지금 당장 차 세우라고 해. 서윤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재우가, 서윤이가 그 절이 2년 전에 문 닫았다는데? 미정이 재욱에게 물었습니다. 재욱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 그게 최근에 다시 문을 열었어요. 인터넷 정보가 업데이트 안 된 것 같아요. 재욱의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엄마, 거짓말이야. 내가 직접 확인해 봤어. 그 절은 완전히 폐쇄됐고 지금은 들어갈 수도 없어. 서윤이 전화기 너머에서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몸도 이상하게 무겁고 재욱의 태도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딸이 거짓말이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재욱아, 차 좀 세워줄래?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 조금만 더 가요. 곧 도착해요. 재욱은 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았어요. 엄마, 위험해. 제발 차에서 내려. 서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길 양쪽으로는 깊은 절벽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인적이 전혀 없는 산속 깊은 곳이었어요. 재우가, 정말 차 세워줘. 나 지금 너무 아파.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곧 편해지실 거예요. 재욱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표정한 목소리였어요.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난 며칠 동안 꾸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자신을 내려다보던 누군가의 시선. 휴대폰으로 다시 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나 지금 정말 위험한 것 같아. 엄마, 경찰 부를게. 위치 추적해서 찾을 거야. 조금만 버텨. 미정은 차 문 손잡이를 조용히 잡았습니다.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회사에서 급히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가 끊긴 후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서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재욱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재욱의 가방 안에서 작은 USB가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주워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USB를 꽂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첫 번째 폴더를 클릭했어요. 한미정 생명보험 자료. 폴더 안에는 어머니 명의로 된 생명보험 가입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엄마가 언제 이런 보험을 들었지? 두 번째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청화사 방문 계획. 안에는 상세한 일정표가 있었어요. 출발 시간, 경로, 심지어 예상 도착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사고 예정 시간이 적힌 메모였어요. 사고 예정 시간이라니? 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 구경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 서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인섭 사건 정리 초안.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폴더였어요. 안에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마비 발생, 발견자 마이너스 강재욱, 구급차 신고. 서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시간과 구급차를 부른 시간 사이에 45분이나 차이가 났던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신고했지? 더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것. 그때 집에는 재욱만 있었다는 것. 마지막 폴더를 열었을 때 서윤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욱이 수령한 보험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아빠도 재욱 오빠가 그럼 엄마도. 서윤은 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절친이자 은퇴한 형사인 박혜성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성 아저씨, 저 서윤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서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우리 아버지 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2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말이에요. 박혜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아저씨, 그때 정말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심장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것도 그렇고, 사실은 나도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너희 아버지 심장 정말 멀쩡했거든. 정기검진에서도 아무 이상 없었고, 박혜성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재욱 씨가 혼자 있을 때 쓰러졌다는 것도 신고 시간도 좀 늦었고, 아저씨, 지금 엄마가 위험해요. 재욱 오빠가 똑같은 일을 또 하려는 것 같아요. 서윤이 발견한 USB 내용을 박혜성에게 설명했습니다. 박혜성은 심각하게 들었어요. 서윤아, 지금 어머니 어디 계셔? 산에 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청화사라는 절에 간다고 했는데 그 절은 2년 전에 문 닫았어요. 알겠어. 내가 지금 경찰서에 연락해 볼게. 너는 계속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서윤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연결됐어요. 엄마, 괜찮아? 서윤아, 나 지금 정말 무서워. 재욱이가 이상해. 엄마, 제발 내려. 서윤은 USB에서 본 메모를 떠올리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차 소리, 재욱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야 해. 위험해. 산속도로 차는 여전히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재욱의 표정에서는 평소의 다정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서윤이 요즘 정신 상태가 좀 걱정 마세요. 절 가면 편해지실 거예요. 재욱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꽉 쥐고 딸과 통화를 이어가려 했어요. 엄마, 제발 지금 당장 문 열어. 서윤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미정은 차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하지만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다는 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았어요. 재우가, 제발 차 좀 세워줘. 나 정말 아파. 곧 도착해요. 재욱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앞에 급커브 구간이 나타났어요. 양쪽으로는 깊은 절벽이 있었습니다. 엄마, 뛰어내려. 서윤의 외침이 전화기에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재욱이 핸들을 급하게 꺾었어요. 차가 커브를 돌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말이에요. 살고 싶어? 미정은 망설이지 않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도로 쪽으로 던졌어요. 굴러떨어지는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온몸이 부딪혔고 무릎과 팔꿈치가 까졌어요. 피가 흘렀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선명했습니다. 미정은 도로 한쪽에 쓰러져 있으면서도 재욱의 차를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서지지 않았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아, 나 괜찮아. 엄마, 정말 괜찮아? 다쳤어? 무릎이 좀 까졌지만 살았어. 미정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경찰이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미정은 도로 한복판에 앉아서 자신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무릎과 팔꿈치에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만약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미정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 전체가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감하셨어요. 경찰관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차에서 뛰어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때는 용기라기보다는 본능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모든 걸 결정했어요. 서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달려와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고마워, 서윤아. 내가 계속 전화해줘서 살았어. 모녀는 서로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고마움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엄마, 이제 안전해. 경찰이 재욱 오빠를 찾고 있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해치려고 했던 거야? 네, 아빠도 아마 그 사람 때문에. 서윤이 USB에서 발견한 내용을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병원에서 미정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최근에 어떤 약을 복용하셨나요? 위장약을 먹었는데요. 사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혈액에서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일반적인 위장약에는 들어있지 않는 성분입니다. 서윤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진정작용과 함께 의식을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많이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는 성분이죠. 미정은 그제야 지난 며칠 동안 느꼈던 몸의 이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정신이 흐릿했던 이유가 바로 그 약 때문이었어요. 그럼 그 약은 단순한 소화제가 아니었던 거네요? 네, 의도적으로 조제된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위험을 느끼고 차에서 뛰어내린 게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미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욱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경찰이 병실로 찾아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갑자기 친절해진 것도 이상했고 서윤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수상했어요. 혹시 평소에 재욱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서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졌다고 들었어요. 회사 동료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몇억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동기가 명확해진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서윤이 USB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경찰에게 보여줬어요. 보험 가입 내역, 상세한 계획서, 아버지 사건 기록까지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계획적 범행이 확실하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재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산속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하려다가 검문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그 꿈 얘기했었지? 무슨 꿈요? 물속으로 가라앉는 꿈. 누군가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꿈.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꿈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고맙다. 왜요? 경고였던 것 같아.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미정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나도 끝까지 싸울 수 있었어요.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를 잃을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미정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딸의 얼굴, 병실 창으로 보이는 하늘, 심지어 병원 침대까지도 감사했어요. 앞으로 우리 둘이서 잘 살자. 네, 엄마.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 밤 미정은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평화로운 바다가 보였어요.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따뜻한 햇살 아래 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3개월 후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정과 서윤도 증인석 근처에 앉아 있었어요. 재욱은 피고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재욱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장모와 장인을 상대로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어요. 먼저 2년 전 피고인은 장인 정인섭 씨에게 심장에 무리를 주는 약물을 투여한 후 의도적으로 구급차 신고를 지연시켰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때 재욱이 혼자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무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피고인은 장모 한미정 씨를 상대로 동일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의식을 흐리게 하는 약물을 투여한 후 외딴 산길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검사는 USB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상세한 계획서, 보험 가입 내역, 예상 시나리오까지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피고인은 단순히 장모를 산사에 모시고 가려던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USB 자료를 보여주자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렸다면 왜 사고 예정 시간이라는 메모가 있습니까? 왜 폐쇄된 저를 목적지로 설정했습니까? 재욱은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미정이 증인으로 나섰을 때 법정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사위입니다. 제 딸과 결혼했어요. 그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정은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재욱의 갑작스러운 친절함, 이상한 약, 폐쇄된 전로의 여행,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공포까지. 사위였지만 마지막엔 낯선 사람이었어요. 다정했던 말투가 왜 그리 차갑고 낯설었던지.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그때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었을 거예요. 분명히. 재욱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도 증인으로 나와 USB에서 발견한 자료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의심스러워졌어요. 구급차 신고가 45분이나 늦었고 평소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검사는 정인섭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부검 결과 고인의 혈액에서도 심장에 무리를 주는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심장마비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재욱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마지막에 재욱이 최후 진술 기회를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욱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도 죄송합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재욱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미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 네, 엄마. 이제 평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보도되었어요. 보험금을 노린 연쇄살인 시도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정은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6개월 후 강릉 바닷가. 미정과 서윤은 해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들려왔어요. 두 사람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좋아.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서윤은 회사를 그만두고 강릉으로 이사와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미정은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일하는 거 어때요? 보람 있어. 나보다 더 외로운 할머니들이 많더라고. 미정은 일주일에 3번씩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요. 서윤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하지만 덕분에 깨달은 것도 많아. 뭐요? 그때 그 차 안에 그냥 있었으면 바다도 너도 다시 못 봤을 거야. 미정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매일 아침 눈 뜨는 것, 너랑 함께 밥 먹는 것, 이런 평범한 일들이 다 기적 같아.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엄마를 잃을 뻔하고 나서야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꿈은 이제 안 꿔요? 응. 그 무서운 꿈은 사라졌어. 요즘은 좋은 꿈만 꿔. 어떤 꿈요? 바로 이런 꿈. 너랑 바닷가에 앉아서 석양을 보는 꿈. 미정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서윤의 모습을 보는 것도 미정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손님들과 밝게 이야기하고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는 딸의 모습이 예뻤습니다. 후회 안 해? 회사 그만둔 거. 전혀요.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엄마랑 함께 있을 수 있고,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미정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미정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괴산에서 혼자 살 때의 미정과 지금의 미정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녀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거 보시면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지. 아빠가 가장 원했던 게 우리가 행복한 거였으니까.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집에 도착해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던 식사를 이제는 둘이서 나누어 먹었어요. 내일은 뭐 할까? 복지관 가시고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같이 산책해요. 좋아. 그런 평범한 하루가 좋아. 그날 밤 미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괴산에서 혼자 살 때는 쓰지 않던 일기였는데 강릉에 와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오늘도 고마운 하루였다. 서윤이와 바닷가에서 석양을 보고 복지관에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새롭게 느낀다. 사람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야.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바다 쪽으로 열린 문이었어. 미정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용기.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